안녕하세요. 인테리어TV의 임디입니다. 제가 블로그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전화와 메일로 수많은 견적들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어떤 유형의 문의가 가장 많을까요? 네, 바로 도배장판 가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욕실 인테리어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명 아이쇼핑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간 날 때마다 인스타와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우리 집 욕실을 어떤 형태로 바꾸는 게 좋을까 하면서 여러 장의 사진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우리 집은 욕조가 있는데 이 욕조를 떼버리고 샤워 파티션이나 샤워 부스로 바꾸고 싶다 라고 말이죠. 자, 욕실 견적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샤워형으로 변경이 가능한지부터 알아보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욕실 인테리어를 구상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도움이 될 몇 가지를 정리해서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귀를 열고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욕조에서 파티션으로 변경. 두 번째, 욕조 배수구는 이렇게. 세 번째, 욕조부 방수는 이렇게. 자, 첫 번째, 욕조에서 파티션으로 변경 가능한지 한 번에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욕조를 그대로 사용할지 없애고 샤워형으로 만들지는 항상 대립이 되는 편입니다. 어느 부부가 와서 리모델링 상담을 시작하면 한 분은 욕조를 없애고 싶어 하시고 한 분은 욕조를 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결국 대부분 아내의 말을 따라가는 편입니다. 한 80% 정도요. 전문가인 저도 신혼집 인테리어를 할 때에는 제 와이프 의견을 많이 따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욕조를 좋아합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욕조가 있으면 이렇게 머리를 감을 때 발에 물이 튀지 않거든요. 샤워형은 쪼그려 앉아서 감아야 하는데 저는 쪼그려 앉는 자세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아침에 샤워하는 아침 샤워형 인간은 따로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욕조를 철거하고 샤워 파티션의 설치가 가능한지 보려면 욕조와 세면대 사이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면대가 욕조 위로 겹쳐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욕조 위로 겹쳐져 있다면 샤워형으로 설치가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빌라나 주택의 경우에는 평형대 대비 욕실이 큰 경우가 많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90% 이상 방금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것만 보고 아냐고요? 그 근거는 욕조의 폭은 기성품 기준으로 대개 73cm에서 8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들어가서 양손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폭은 최소 75cm 정도입니다. 새뺨이 조금 넘어가는 크기예요. 어느 정도 욕조의 폭과 비슷하죠. 당연히 샤워 파티션이 세워지는 곳은 세면대와 중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욕조가 끝나는 지점이 샤워 파티션이 세워져야 할 곳이라고 봐야죠.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욕실 벽체를 덧방 시공을 하는 경우 한 2cm 정도 더 튀어나오니까 욕조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설치를 해야 하는데 세면대가 있으면 샤워 파티션 설치가 안 되겠죠. 그러면 세면대 위치를 한번 옮겨볼까요? 요즘 이렇게 생긴 반다리 세면대 많이 사용하시죠? 아니면 새로 인테리어 하는데 이렇게 긴다리 세면대를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먼저 반다리 세면대 아래쪽을 보면 볼쪽 아래로 기존 수도 밸브가 들어와 줘야 하는데 대개 욕조와 세면대가 겹쳐져 있는 현장의 경우에는 세면대와 변기 사이에 공간도 좁아서 변기 쪽으로 배관을 조금 옮기면 변기에 앉아서 할 때 팔이 세면대에 걸립니다. 이냐 샤워냐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샤워 파티션을 설치하지 못하는 현장은 샤워 커튼을 사용하거나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오픈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집은 욕조랑 세면대가 안 걸리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격적인 공사 준비를 해봅시다. 두 번째, 욕조 배수구는 이렇게 해주세요. 자, 욕조에 배수구가 있을 거예요. 현장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가장 권장하는 형태는 이 배수구를 막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아파트 욕실이 처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조금은 알아야 합니다. 성빈 욕실에 배수관이 관, 배수구 이렇게 총 2개가 쑥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 배수구 배관에서 타일 마감 높이보다 높지 않게 비스듬히 옆으로 35파이짜리
좁고 여리여리한 배관을 쓱 넣어줍니다. 욕조를 먼저 앉혀주고 바닥 부분의 물 구배는 세면대 아래쪽의 배수구로 향하게 타일을 시공합니다. 끝! 만약 샤워용으로 교체하면서 배수구를 살린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욕조의 배수구를 다시 만들면 욕조 배수구로 들어온 물이 기존 배수관으로 비스듬하게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물이 원활하게 빠지진 않아요. 그리고 표면에서도 이 배수구로 물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욕조 배수구는 본관처럼 낮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살짝 높아요. 그래서 기존 욕조가 있는 부분에서 표면에 타일을 깔아주고 그 위에 물을 살짝 높은 관인 그 배수구로 향하게 하려면 윗표면의 구배를 잡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잘 시공을 해서 그 배관으로 물이 잘 들어가게 하려면 구배를 조금 더 가파르게 해주게 되는데, 그러면 욕조와 기존 바닥의 경계 부분이 산처럼 섞게 됩니다. 만약 구배를 잘 잡아서 물이 들어가는데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욕조 배수구는 기존 배수구처럼 아래층으로 향하는 큰 배수관이 아닌 약간의 물구배로 흘러가는 좁은 관이기 때문에 샤워를 할 때 사용하는 물의 양을 커버하지 못하고 고이면서 천천히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이 고인다는 얘기예요. 빠지긴 빠지는데 천천히 빠진다는 얘기죠. 물이 천천히 빠져도 기존에는 욕조니까 어느 정도 물바지가 되니까 천천히 내려가도 상관은 없었지만 지금은 평평한 바닥이다 보니까 물이 전체적으로 넓게 차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욕조부 배수구는 되도록이면 막고 바닥의 물구배를 세면대 아래쪽에 배수구로 통일시켜주는 게 보기에도 사용하기에도 편합니다. 세 번째, 욕조부 방수는 이렇게. 욕조를 철거하고 바닥에 방수를 해야 할까요? 하지 않아도 될까요? 정답은 현장에 따라서 달라요.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본래 방수를 먼저 진행하고 욕조를 앉힌 뒤 타일 시공을 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욕조 아래쪽의 방수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철거하면서 손상이 될 수도 있고 건물 자체에 노후 때문에 크랙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저는 욕조를 드러낸 부분에 방수 처리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욕조부 방수는 당연히 하는 공정은 아닙니다. 욕조부 방수는 비용이 따로 발생하는 추가 공정입니다. 5, 6만원 정도면 부분적으로 부분 방수를 해주니까.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할 때 방수 안 하면 도둑놈 보듯이 하지 마시고 5, 6만원 주시면서 욕조부 방수는 꼭 한 번 더 꼼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비용을 주면서 요청한다면 안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욕조에서 파티션으로 변경. 가장 먼저 세면대와 욕조가 겹쳐있는지 확인하세요. 겹쳐있다면 샤워형은 빠이야. 두 번째, 욕조 배수구는 이렇게. 되도록 기존 욕조 배수구를 막고 세면대 아래쪽에 배수구로 물 흐름을 만들어주세요. 기존 욕조 배수구를 살린다면 물이 잘 빠지지 않아 고일 수도 있고 기존 바닥과 욕조 경계 부분은 산처럼 솟아 올라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욕조 방수는 이렇게.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공정입니다. 이미 욕실 리모델링을 기획하셨다면 200~300만원 정도는 투자하셨을 텐데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써서 5, 6만원 정도로 누수를 방지하도록 합시다. 나중에 물 새면 집주인만 손해니까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더 똑똑한 소비자들이 많아지는 날까지 분주하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